안녕하세요. 멀리 사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시골 학습 코너를 처음 선보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해서 혼자서 뿌듯해했답니다.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언제나 어색하지만 시골살이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용기 내서 녹음을 해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집 주변을 산책했던 영상에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 시골 빈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요. 저의 시골집 구매 경험으로 느낀 점과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시골 빈집 구하는 방법은 사실 도시에서 집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몇 가지로 구분해보면 첫째, 지자체 빈집 정보 이용하기. 둘째, 인터넷을 이용하기. 셋째, 현지 부동산을 이용하기. 넷째, 발품 팔기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지자체 빈집 정보 이용하기인데요.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면 빈집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답니다. 물론 개개인의 매매를 돕는다기보다는 실태 파악인 경우가 많고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인터넷을 이용하기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튜브나 블로그 등의 시골집 매매, 농가주택 매매 등을 검색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은 시골살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아서 영상 조회수도 잘 나오다 보니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시골 빈집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답니다. 매물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자주 업로드하는 채널은 구독하셔서 매일매일 꾸준히 좋은 시골집 보는 눈을 기르시길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현지 부동산을 이용하기인데요. 이 방법은 도시에서 부동산을 이용하듯 직접 현지에 가서 둘러보며 소개받거나 인터넷에 지역명이 들어간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해당 부동산이 몇 개 정도 나온답니다. 예를 들어 보령 농가주택, 보령 시골집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노출되는 부동산 홈페이지에서 매물을 보실 수 있답니다. 현지 부동산이다 보니 더 많은 정보나 다른 물건도 소개받을 수 있지만 유튜브보다는 적은 매물과 지역적인 한계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발품 팔기인데요. 어찌 보면 어떤 과정을 거치든 마지막은 발품 팔기가 되겠죠. 그래도 제가 따로 넣어둔 건 정말 말 그대로 발품 팔기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요즘 다들 차가 있고 주말마다 여행이며 외식이며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주말 여행 삼아서 시골을 쓱 다녀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곳 마을들을 몇 곳만 둘러보아도 빈집을 엄청 많이 발견하실 수 있답니다. 물론 매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매물로 나와 있지 않은 보물을 나만이 발견할 수도 있답니다. 사실 시골 빈집은 큰 돈이 안 되어서 물려받은 자식들이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고치기에는 큰 돈이 들고 팔아도 몇 천만 원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런 쓰러져가는 집이 팔리겠어? 라는 생각에 고향이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조상이 살던 집이고 하니까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답니다. 동네 이장님 댁에 부탁해서 마음에 드는 빈집의 주인과 통화를 해보는 것도 나만의 보물 같은 빈집을 찾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집 구하는 걸 막막해 하시는 이유가 어디로 갈지 지역조차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에 그런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시골 빈집을 구하시는 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지역은 정하셨나요?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하시겠지만 어디서 조금이라도 좋은 집이 보이면 사실 흔들리지 않나요? 실제로 집보다 더 중요한 건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지역만큼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빈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딱히 지역을 정하지 않고 전국 어디든 다 후보군이라면
몇 가지 필요 조건을 정해보세요.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집을 보다 보면 구경 삼아 갔던 대형마트에서 한가득 물건을 사오듯이 나중에 후회할 시골집을 충동 구매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저의 필요 조건이었던 것들을 나열해 볼게요. 바닷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 집 뒤에 나무나 산이 있었으면 하는 것, 마을 안에 있지만 앞뒤 옆에 집들이 바로 붙어 있지 않을 것, 마을의 앞보다는 끝자락이었으면 하는 것, 10분 안에 경찰서나 편의점 등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을 것, 현 생활지와 2시간 이내 거리일 것, 첫인상에 마음에 들 것. 저는 이 조건을 걸어두고 매물들을 찾기 시작했고, 무작정 뒤져보던 때와는 확실히 다르게 매물을 걸을 수 있었답니다. 나의 조건에도 들지 않는데 괜히 값이 싸다거나 집이 좀 이쁘다거나 하는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보고 또 보고 미련을 남기던 행동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꼭 지역을 정하시거나 필요 조건을 메모해 두고 매물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시골집 찾는 일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2년 가까이 매물을 봤던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꾸준히 시골집을 온라인으로 검색해보고 마음에 드는 지역을 위성뷰로 찾아보고 1년 정도 시골집에 대한 이해와 매물에 대한 보는 눈이 생길 즈음 마음에 드는 매물들을 실제로 보고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공부와 실전은 다르다는 걸 그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영상과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체감되는 느낌이 정말 달랐어요. 영상에선 집이 중점적으로 보이고 세세하게 보여줘서 마음에 들어서 현장 답사를 간 것이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사실 보러 간 집보다 주변 집들이나 마을 분위기가 더 눈에 들어오고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그 집을 살지 말지가 결정될 정도로 크게 작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축사는 없다고 했지만 아직도 시골은 집에서 소 한두 마리씩 키우는 경우도 많답니다. 냄새나 벌레에 민감하신 분은 꼭 체크하셔야 해요. 또 바로 옆집에서 인기척만 나도 계속 짖어내는 개를 만난 적도 있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집을 보러 가시면 꼭 그 마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분 걸리지 않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체크사항이에요. 혹시 마음에 어느 정도 드는 집이 있으면 한 번 더 가실 땐 밤에 다녀와 보세요.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느낌도 다르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름, 가을, 파릇파릇 울긋불긋할 때보다 늦가을이나 겨울, 초봄에 집을 보길 추천드려요. 잎들이 무성하고 풍경이 예쁠 때보다 땅의 형태가 그대로 보이는 계절이 더 객관적일 수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시골집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이 좋은 것보다 그 마을길이, 그 마을 풍경이, 그 마을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야 나에게 좋은 집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시골살이 할 지역이 확실히 정해지고 여건이 되신다면 한 달 정도 그 지역에서 살아보며 시골 빈집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시골집은 사기도 어려운 만큼 팔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히 접근하셔야 하거든요. 시골집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리모델링까지 예쁘게 해서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구하고 고치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못 살겠으면 어떡해요. 한 달이 아니더라도 시골 체험이든 일주일 살기든 그곳에서 여행이 아닌 현지인처럼 살아보세요. 앞으로 그곳에 살게 되면 평생 살 수도 있는 곳이랍니다. 어쩌면 그 한 달이 나는 시골살이를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려주는 큰 깨우침이 될 수도 있고 괜히 큰돈 들이고 골칫거리 시골집을 평생 떠안는 무게를 차단해 줄 수도 있답니다. 사람도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데 같이 살기 전엔 모르는 것들이 있죠. 시골엔 생각보다 더 많은 문제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답니다. 시골은 어쩌면 꿈을 꾸러 오는 곳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러 오는 곳이에요.
도시와는 다르게 내가 하지 않으면 이곳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시골살이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이 천천히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마을 속에, 그 풍경 속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작고 따스한 보금자리를 만드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시골 정보가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할게요. 다음번 시골학습도 기다려주시고요.